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레알 베티스 앤 마드리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베티스는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틀레티코는 베티스의 승점 1점 뒤진 리그에서는 5위입니다. 베티스는 안탈루시아 라이벌인 세비야에 패배를 하여서 리그 연승이 끝난 곳으로 카날레스가 골을 넣긴 하였지만 전반전에서의 두 골을 내준 것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바르샤와 아틀레티코를 넘어서 리그 3위를 유지 중에 있고 주중 경기에 있어서는 라요를 누르고 코파델레이 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골 차로 뒤지던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이글레시아스가 결승행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에 있어서 후안미와 호세 등 공격진을 제외를 하고 있는 수비 라인과 3선의 미드필더진이 모두 풀타임을 소화를 하였기에 이 경기에 있어서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과르다도 그리고 베예린 루이발과 테오 등 주전의 자리 같은 로테이션 자원들을 먼저 나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티코는 오사수나와 셀타를 연파를 하고 상위권으로 올라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챔스에서 펠릭스에게 특급으로 크로스를 제공을 하였던 브라질 국대 윙백의 헤낭 로디가 셀타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떨어져 있던 분위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헤타페전 승리를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반등에 있어서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레알 베티스 앤 마드리드 펠릭스가 포텐을 터뜨리는 공격진에 그리즈만과 수아레즈 코레아 등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르마와 카라스코는 측면에서 상대방의 수비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베티스가 워낙 공격적이기도 하고 화력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3일간의 두 경기의 일정에 대한 소화는 부담이기도 하고 아틀레티코는 원정의 압박이 있기도 합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아틀레티코 팀일 것 같은데 베티스가 홈에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중 경기에 대해서 피로도를 무시를 하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에레라와 코케 콘도그비아 등의 중원에서의 과르다도와 카날레스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전개를 막아낼 것 같기도 하고 수아레즈와 그리즈만이 교체로 들어와서 경기의 흐름에 균열을 일으키게 될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하고 순위를 맞바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베티스 리그에서는 3위로 승승무패무 분위기가 제법 침체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벌전 패배 이후에는 홈에서 라요 팀을 이기지 못하면서 밑에 팀인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에게 추격의 빌미를 주고 말게 된 곳입니다. 이번에 경기에 있어서 지게 되면 바로 5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레알 베티스 앤 마드리드 축구 홈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전적에 있어서 매우 열세이기에 장담을 할 수 없는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페키르가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살아나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4경기 연속으로 공격에 대한 포인트가 없는 곳인데 이로 인해서는 최근 4경기에서 4득점이라는 베티스답지 않은 득점에 대한 기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중원에 2명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재한지라 리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빅찬스 11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제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베티스의 주제 후안미를 이용하고 있는 플랜 A가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득점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측면에서의 사고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른쪽에서는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도 하며 벨레린이 만족스러운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직전의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보여주게 되었던 왼쪽 부분의 공격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창조성이 있는 펠릭스를 왼쪽에서의 공격수에 배치를 하면서 연계를 노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레알 베티스 앤 마드리드 물론 카르발류가 왼쪽에서의 수비를 도와줄 수 있기는 하지만 기동력이 느려서 기민한 움직임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려 중원에서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서의 문제가 우측과 중앙에서의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장자는 미란다 몬토야 카마라사 카날레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티코 리그에서는 5위로 승패승무승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팀을 만나긴 하지만 챔스권에서의 경쟁팀을 만나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도 합니다.
상대 전적이 매우 좋기에 자신감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기게 되면 바로 4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크기도 합니다. 에르모소 사비치의 결장으로 인해서 300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부담이 너무 크기도 합니다. 440이 전형으로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오히려 이게 괜찮을 수 있는 것이 카라스코 요렌트 두 측면에서의 자원을 이용을 하여서 베티스의 약점인 측면에서의 수비를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요 루트는 로디가 지난번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게 되었을 정도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게 되었던 왼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베티스가 베일린 몬토야로 오른쪽에서의 수비를 돌려막고 있음을 감안하게 되면 베티스의 약점인 오른쪽에 확실한 카운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레알 베티스 앤 마드리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